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분명한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의 일부 재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일부 분야는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했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BOA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시험 자체는 심각하지 않지만 이런 미사일은 주한, 주일 미군 등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Solid fuel, simply stated, means these missiles can appear from underground facilities, hide locations, and they can fire very quickly, which makes it very difficult for alliance targeting operations. 최근 미국과 한국의 새 전략 기획 지침 마련 합의와 관련해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은 물론 한반도 주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연합훈련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동안 축소했던 연합훈련 일부를 재개할지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or heard a report of a U.S. carrier strike group operating in Korean waters or near the Korean Peninsula? Or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U.S. fifth generation fighter training in Korean airspace?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이 연합 방위 전력을 이끌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하며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Premature declaration of an end of war, you open up the possibility for people who will then claim if the war is ended, then it's time for us to revisit some of thos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rom the summer of 1950. And then it becomes what we call here a slippery slope.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가 남북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며 자신은 한국이 북한에 지원할 타미플루가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도 하루 만에 허가했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부친과 두 형이 모두 한국에서 근무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한국군 장성을 배다른 형제라고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과의 대담은 한반도 시간으로 25일 오후 9시 방송됩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 전쟁 당시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킨 흥남 철수작전 71주년을 맞아 작전 성공을 기념하고 참전 용사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24일 흥남 철수작전 성공 71주년을 맞아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 전쟁 중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을 구조한 기적같은 작전 성공을 이뤄낸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이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텔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71년 전 목숨을 바쳐 희생한 모든 분들과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린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미국 해병 1사단과 한국군이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를 뚫고 흥남항에서 피난민 10만여 명을 큰 피해 없이 구출시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 대규모 철수작전입니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북한 등 대외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에런 데이빗 밀러 수석연구원은 23일 미국 CNN 방송에 올린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위기, 그리고 이란과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꼽았습니다. 밀러 연구원은 북한 문제의 경우 최근 들어 김정은은 비교적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이 2017년 이후 중단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주도 외교를 재가동하기보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용히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에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정치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최상의 억지와 외교 전략으로도 안정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북핵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다탄두 장착과 재진입 기술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사일 시험 공식 유예 조치를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국가정보국장실 북한정보 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제재 약화 시도에 맞서고 전국급의 미사일 대응 체계를 개선하며 북한의 위협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 미사일 방어 정책의 조정과 진행 중인 미국의 핵 현대화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이상수 한국센터장과 리카도르 빌라 한국센터 프로젝트 조정관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선 어느 정도 병행적이고 실질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 구축과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북한은 향후 회담의 진입점으로 모든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의 부분적 해제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유예는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지를 미국에 납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외교정책연구소의 스티븐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군대학교 저널에 올린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면 비핵화와 평화, 안보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상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주요 이해관계가 있는 6개 나라가 한국과 북한 모두의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모든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동북아 영내 안보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의 내년 방위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영내 적국들의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데 따른 대응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을 둘러싼 영내 안보 환경이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각종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내년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은 필수적이며 향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올해보다 5% 늘어난 1조 550억 엔으로 실질 합의한 데 대해서도 양국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영내 안보 과제에 대응하고 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방위성은 또 타이완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 계획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체결된 미일 군사합의에 의해 양국 정부는 안보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보다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갱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외교국방 2+2 회의에서 세부 계획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달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지난해 8월로 당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 32톤을 보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14개월째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600여 톤, 배럴로 환산하면 38,332배럴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의 7.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